100% 사기로 100% 사기로 끝나. 예전에 이거 하지 말라 한 거 있어. 뭐 한치 20만원인가 30만원 앱 다운받아서 했더니 이게 나중에 막 저기 어떤 사람은 이게 막 2천만원까지도 올라가고 수익률이 어떤 사람은 그게 2억이 되고. 근데 이재용 회장도 그걸 한번 실험 삼아서 만들어봐요.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 20 몇만 원 두고 앱을 다운받더니 이재용 회장이 순식간에 어떻게 100억 원 이상까지 수익이 나. 그 예전에 나왔을 거 뉴스도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 뭐 거의 넘버원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그 앱을 받았어. 안 나오네. 앱을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많이 나와야 뭐 저기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나와. 20, 30만 원 투자했는데. 근데 이재용 회장은 어떻게 하냐, 몇백억이 나온 거야. 왜 그럴까? 자, 그게 투자가 아니라 자기 화폐를 발행한 거야. 자기 화폐, 그러니까 자기 화폐 발행 프로그램이야. 그게 투자 상품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 나중에 큰일 난다고. 야, 원리를 개인 화폐하고 이번 뭐지, 스태그플레이션 화폐라고 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화폐를 찍는다고 해. 나중에 이거 하면 어때냐?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왜? 사기를 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그 스탠다드 그 화폐들이 스테이크플레이션 화폐가 되다. 100% 스테이크플레이션. 원리를 내가 굉장히 쉽게 설명할게. 자, 요즘 이거 이제 안 나와. 예전에 저기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어떻게냐, 저기 왜 이거를 저기 방송국에 뭐냐, 자기가 요즘 투자 상품 하는데 연예인, 왜냐 손석희 양반도 했죠. 손석희 아나운서도 그러고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TV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가 재테크를 했는데 한 2, 30만 원 넣으면 나중에 이게 막 2천 몇 억까지도 막 저기 수익을 낸다고. 2, 30만 원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방송 중단을 해가지고 누가 중단시켰냐, 한국에서 중단시켰어. 왜? 그거 화폐 발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 화폐를 발행하면 한국의 중앙은행의 화폐에 힘을 잃어.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걸 갖다가 무조건 방송국에서 그 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떠냐, 방송을 거기서 차단을 해버려. 당국에서 그걸 차단을 해버려. 그게 투자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 개인 화폐, 자기 개인 디지털 가상 화폐를 찍어내는 앱이야. 이게 앱이야. 그럼 뭐야? 그 빈문서 찍어내는 거야. 수익이 아니라. 그건 똑같아. 그 앱을 받고 투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얘들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신용 담보 보증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게 딱 찍어줘. 더 이상 안 찍어. 더 이상 안 찍어. 자, 그거 다 저기 해가지고 나중에 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쓴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빚이야. 빚이야. 그러면 그게 지금 그게 스태그 요즘 뭐 스탠드인가 뭔가 그 화폐야. 그게 원리가 그거야. 원리가 그거야. 스태그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연동성이야. 야, 우리나라 원화가 있으면 원화하고 달러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연동성이 있는 거야. 자, 예전에 소련 화폐가 있었어. 소련 화폐하고 우리 대한민국 화폐하고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연동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공산국가 때 공산국가들 있어. 공산국가들 화폐가 다 있어. 그럼 공산국가들까지는 화폐가 교환이 돼. 근데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 원화하고 소련 돈을 바꾸려고 하냐, 못 바꿔. 그 바꾼들 그 쓰지도 못해. 소련 돈 못 써요. 근데 소련 애들은 어떠냐, 원화를 갖다가 획득을 하려고 해. 1980년대. 야, 왜 그러냐, 원화를 획득하면 어때? 소련 돈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TV를 사고 싶어, 소련 사람들이. 이유는 간단해. 왜? 원리는 진짜 간단해. 그 나라가 발행한 물건으로
대한민국 물건을 사고 싶어. 자, 소련 돈으로 어떻게 되냐? 1980년대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TV를 사고 싶은 거야. 싸고 좋아. 소련에서는 시원찮아. TV 냉장고 생산해. 소련 사람들은 안 사.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TV가 굉장히 싸고 좋아. 이걸 사고 싶은 거야, 소련 사람들이. 1980년대. 일제 거 사면, 일제 거는 비싸. 독일 거고 일제 TV는 비싸. 유럽 TV는. 근데 한국 TV가 LG, 삼성 같은 대우 TV가 겁나게 싸.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은 거야. 그럼 소련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삼성 TV하고 삼성, LG, 대우 TV 살 수 있어? 못 사. 야, 삼성에 와가지고 소련 돈을 내놔.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돼. 안 내줘. 그 소련 돈 갖다가 뭐 어디다 갖다 쓸 건데. 쓸 데가 없고. 하다못해 소련을 가서 관광을 해야 하는데 관광도 못 가. 그 소련에서 사고 물건이 없는 거야. 1980년대 소련에서 사올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방산 무기야. 방산 무기 말고는 살 게 없어. 근데 소련 돈을 갖고 있어도 소련 방산 무기를 살 수 있어? 못 사. 나중에 소련 돈을 갖고 그 소련제 K2 소총 사러 왔다고 하면 어떻게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돼버려. 자, 이거 예시를 통해서 요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예전에 1980년대 진짜 그랬어. 198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TV가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 TV로 석권을 해. 그러니까 소련이 옛날 못 살아. TV를 보고 싶잖아. 근데 자국에는 TV가 시원찮아, 안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선호한 게 뭐냐? 메이드 인 코리아 TV야. 예전에 1980년대 메이드 인 코리아 TV를 갖다 제일 선호해. 그러면 얘네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TV를 사고 싶어. 근데 소련 돈으로 주면 삼성이나 LG나 삼성 LG. 이게 된다고 가정하고 삼성 LG 대우가 소련 돈 받고 그거 내줘? TV 안 내줘. 머리에 총 맞았어. 안 내준단 말이야. 안 내줘.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소련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저가형 TV를 사고 싶고, 그럼 여기 와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원화로 지급을 해야 돼. 원화로 지급해야 돼. 당연하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공장에서 그 TV를 사달라면 TV 공장 TV 사면 원화를 지급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어떻게 냐 소련 돈으로 한국 원하고 바꾸자 딱 이렇게 해요. 어떻게 잘해? 옛날에 러시아 바이어들 내가 몇 번 상대해봐서 좀 알아. 그 옛날 얘기 좀 들어봐서 알아. 이게 무역이라는 게 그래. 그래. 자, 생각해봐. 이제 소련 1980년대 얘기야. 저가형 TV로 전 세계 다 석권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TV가. 메이드 인 코리아 컬러 TV야. 굉장히 쌌어. 품질이 좋으면서 굉장히 쌌어. 1980년대. 메이드 인 코리아 컬러 TV가 어디냐? 소련 컬러 TV 생산하는데 비싸긴 들기 비싸고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아. 끄떡하면 고장나. 메이드 인 소련제 TV가 있기는데 겁나게 비싼데 끄떡만 고장나. 그러니까 어떻게 냐 소련 사람도 메이드 인 소련제 TV를 안 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최고 소련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최소화하는 게 저가형의 메이드 인 코리아제 TV를 갖다가 그 당시에 선호를 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사가지고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소련 돈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물건 안 내줘. 소련 돈 받아서 그거 어디다 갖다 써먹을 건데 쓸 데가 하나도 없어. 아니 그 가스나 원유로 거기 많잖아요. 그거로 가라면 되잖아요. 가스 원유를 못 사와. 그 당시에 무역이 그게 안 돼 있었어. 그거를 보고 정주영 회장이 1980년대쯤에 그 소련으로 넘어가.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야. 그걸 본 거야. 이게 소련 사람들이 한국의 저가형 가전제품을 겁나게 사고 싶어. 쉽죠? 근데 어떻게냐? 그럼 무역이 형성이 되려면 TV가 넘어가면 저쪽에서 뭔가 넘어야 돼. 근데 넘어올 게 없어.
속된 말로 그 어떻게냐 그 총이나 무기밖에 없어.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때냐 무기는 무조건 메이드 인 USA 거를 써야 돼. 동맹국이기 때문에. 자 적국인 저기 소련 거를 쓴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뒤질래? 이렇게 너 뒤질래? 이렇게 돼. 자 1980년대는 최첨단 그 뭐 잠수함이나 뭐 최첨단 무기도 있어. 요거 다 어디서 사와야 돼? 메이드 인 USA야. 그럼 어디에 소련제 그 스텔스 비행기 있어. 이거 사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째려봐. 너 죽을래? 못 사오. 그럼 소련으로부터 사올 수 있는 물건이 뭐냐? 무기밖에, 최첨단 무기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교역 자체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뭔가 여기서 TV, 가전제품이 소련으로 대한민국에 넘어가면 거기서 뭐가 와야 돼. 근데 얘네들 우리한테 팔아먹을 게 없는 거야. 팔아먹을 게 없는 거야. 이게 정주행회장이 그걸 본 거야. 이게 소련 애들이 대한민국의 1980년대 그 가전제품 같은 거에 환호를 해. 시계 같은 거, 시계도 잘 만들어. 싸게 잘 만들어.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예전 1980년대에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시계 가서 중소기업들 만드는 회사들이야. 시계, 우리나라 시계가 겁나 쌌어. 1980년대만 해도. 그거 어떻게 되냐? 그게 소련으로 가면 어떠냐? 그게 명품이야. 명품이야. 막 시계만은 롤렉스 시계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아.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시계가. 예전 그 저기 자료 다큐멘터리 잘 많아. 찾아봐. 우리나라는 시계를 차면 롤렉스 시계야. 겁나게 비싸죠? 그럼 롤렉스 시계 딱 내면 먼저 사람들이 우와 롤렉스다 하고 어떻게 막 부러워해. 아무나 못 차.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시계 공장들이 이게 경쟁이 붙어서 품질 좋은 시계가 겁나게 싸게 많이 팔았어. 1980년대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싼 시계가 나중에 이게 암시장을 통해서 소련 땅으로 많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냥 소련에서 한국제 그 시계가 어떻게 냐 롤렉스 대우를 받는 거야. 진짜 받았어. 그냥 요거 이제 TV 다큐멘터리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냐 한국제 시계를 환장했어. 소련 사람들 당시. 이게 남자들의 그 옛날 저기 또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남자들의 그 프라이드 상징성이 뭐냐? 시계야. 시계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근대화 될 때 어떻게 되냐? 부와 근대화 귀족의 상징성이 뭐냐? 시계야.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시계가 없었어. 그럼 그대들은 뭐냐? 그거 있죠? 여기 끈 달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시계 있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요거. 요 시계.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 근대화의 그 양반가의 부자들의 상징성이 뭐냐? 이거였어. 요즘 그거 차고 다니라고 뭐 나부터 해도 스마트폰 시계 보면 되지 그걸 왜 차고 다냐 그래. 근대화의 문명의 상징성이 뭐냐? 시계야. 고가야 진짜. 일제시대 때 그 아무나 집 한 채 값이야 시계가. 요만한 동그란 시계 있죠? 그 손목 시계도 아니야. 주머니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끈 달린 시계 있죠? 그 옛날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죠? 그 시계가 어지간한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싸.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싸다니까 그게. 그거 들고 가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다 쳐다봐. 예전에 일제시대. 근데 막 이제 후진국 가면 어떻게 시계가 부의 상징성.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계가 겁나 쌌어. 1980년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시계 제조업 공장들이 시계 전쟁이 붙었어. 싸게 해가지고. 지금으로 같으면 태무 같은 사태가 발생했어. 1980년대. 이제 1970년대만 70년만 해도 시계 자체를 차는 게 아무나 못 차고 다녀. 근데 1980년대 개나 거리나 다 시계를 차고 다녀. 왜? 시계 값이 겁나 싸게 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시계 차는 사람이 없었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네에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요즘은 귀찮아서 안 차고 다녀. 스마트폰 있으니까. 왜?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언제 시계가 개나 거리나 다 차게 돼. 언제 타고냐? 나중에 애들도 다 차고 다녀. 하다못해 전자시계 같은 거 애들도 차. 그게 뭐냐? 나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니까 애들도 다 차고 다녀. 왜? 그때 시계 전쟁이 있어. 그게 1980년대. 그래서 시계값이 겁나게 싸.
그게 그때야. 그러니까 1980년대 애들도 시계를 하나씩 다 차고 다녀. 그 비싼 시계. 왜? 시계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테무에서 어떻게 냐 가격이 겁나 싸죠. 시계가 값이 겁나게 싸지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어떠냐, 그 당시에 1980년대 공산국가나 소련 같은 데는 어떠냐, 시계를 차고 있는 자체가 뭐야, 귀족이야. 그게 귀족이야. 시계를 차고 있는 게 귀족이야. 아무나 못 차. 1980년대 공산국가에서. 이게 대한민국 시구계가 겁나게 싸. 품질도 좋아. 그러니까 어떠냐, 대표적인 게 소련이야. 소련 애들이 대한민국 시계를 그렇게 사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시계를 타면 어떻게, 여기서 딱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롤렉스 시계, 우리나라 사람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는 효과가 딱 나와. 그게 로망이야, 소련 사람.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저기 시계를 딱 손목에다 차는 게 이게 로망이었어. 이걸 다 사고 싶겠죠. 근데 한국에서 겁나 싸. 애들도 차고 다니, 시계. 썸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TV도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시계야. 시계야, 시계. 그 나중에 고르비가 1980년대 한국으로 와요. 왜 온 줄 알아? 시기 때문에 온 거야. 시기 때문인가? 시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문선명 총재가 나중에 고르비하고 소련 공산당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다 움켜잡아. 문선명 총재가. 어떻게 잡은 줄 알아? 예전에 문선명 총재가 대한민국 빚을 통일교에서 다 갚아주니까 통일교를 국교로 선언해달라고 했어. 돈이 많아. 문선명 총재가 저기 소련에 가가지고 공산당 간부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냐, 시계로 마음을 잡아. 시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이런 데 가니까 싸. 몇천 원이야. 몇천 원이야. 시계 하나가 몇천 원이야. 그걸 몽창 사가지고 어떻게 되냐, 몽창 사가지고 어떻게, 그 미리국 해가지고 몽창 사가지고 어떻게 되냐, 소련 공산당 당원들이나 이런 장군들이 있어. 얘네들한테 싹 뿌린 거야, 공짜로. 문선명제가 가서 뿌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를 보니까 막 비싼 시계를 막 선물 받으니까 문선명 총재하면 막 고마워서 막 어쩌저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보면 문선명 총재가 고르비에 막 저기 대갈빵을 막 쓰다듬어 주잖아. 막 강아지 쓰다듬듯이 문선명 총재가 소련의 그 고르비 그 저기 머리를 갖다 막 쓰다듬는 장면이 나와, 언론에. 그러니까 고르비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 자료 있어, 그거 봐봐. 왜? 은인이기 때문에 그래. 막 강아지 머리 쓰듯이 막 문선명 총재가 고르비 막 머리를 쓰다듬어줘. 그러니까 고르비가 오오오 이러고 있어. 그 TV 자료 겁나게 많았어. 나왔어. 봐봐. 그때 왜 그냐? 문선명 총재가 메이드 인 코리아 그 하나에 몇천 원짜리 갖다가 도매급에 사가지고 선물로 싹 뿌린 거야, 소련에 가가지고. 선물로 뿌린 거야, 그거는. 공짜로 준 거야. 문선명 총재는 우리나라 빚 다 갚아준다고 할 정도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냐? 저기 장군급이나 기본 장군급 이상이나 이런 간부급들한테, 가족들한테 선물 싹 해주는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 시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뻑가버린 거야. 뻑가버린 거야, 뻑가버린 거야. 뭐 돈 많이 들었겠네요. 자, 생각을 해봐. 마치 그 당시에 문선명 총재가 이 시계 하나를 갖다가 소련 사람한테 선물하는 건 뭐냐? 지금으로 따지자면 1억 원짜리 롤렉스 시계 하나 선물하는 것도 같아. 그 효과야. 자, 1억 원짜리 롤렉스 시계 선물 받아봐. 야,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냐? 뭔 일이라도 하지. 그래요. 그런 느낌이야. 근데 문선명 총재가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시계 전쟁이 벌어져. 그 시계 가격, 품질은 좋은데 시계 가격이 말도 안 돼. 원가 밑으로 막 시장에 나와. 그걸 문선명 총재가 어때냐? 땡처리를 해가지고 다 산 거야. 그거 가지고 어디로 넘어간 거야? 소련으로 넘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해서 시계 하나가 한 5천 원이라고 합시다. 5천 원짜리 시계야. 5천 원이에요. 그럼 1만 개를 갖다가 사면 얼마야? 5천 곱하기 1만원가 5천만 원밖에 안 드는 거야. 1만 개가. 시계 1만 개가 5천만 원밖에 안 돼. 야, 문선명 총재가 뭐 5천만 원 없을까요? 있어, 당연히.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딱 1만 개, 5천만 원치 딱 그냥 1만 개 딱 사가지고 어떻게 되냐?
소련의 그 당 간부들한테 싹 뿌린 거야. 공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당 간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도 다 선물을 해준 거야, 시계를. 애들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막 그 소련에 있던 그 자존심이 강하던 그 소련 당 간부 애들이 어떻게 되냐? 무선묘 촌지 앞에서 어떻게 되냐? 이게 막 고개를 숙이는 거야, 고맙다고. 이거야. 아, 그때 상황이 그래. 진짜로 그랬어. 그 1만 개를 5천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됐어. 5천만 원께 사가지고 선물을 거기 어떻게 했냐? 소련 그쪽으로 몰래 들어와서 단간분들 만나면서 다 공짜로 선물을 해버린 거야. 무선명 촌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막 저기 어떻게 무선명 촌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고르비가 고마우니까 막 무선명 촌제가 막 강아지 쓰다듬지 고르비를 이렇게 머리를 막 쓰다듬어 줘. TV도 나와. 그러니까 고르비가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존경의 눈빛으로 봐.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자, 이게 화폐의 근본 원리를 보면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 그 당시에 메이드 인 코리아 5,000원짜리 시계가 있어. 그게 소련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 명품 1억 원짜리 롤렉스 시계. 롤렉스 시계야. 그걸 공짜로 선물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소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로망이 생겨. 코리아에 대해. 그러니까 코리아의 그 전자제품이나 시계 같은 대표적인 게 시계야. 그 시계를 사고 싶어. 그러면 화폐 가치 대비 노동 대비 현물의 가치를 하게 되면 자, 그 당시에 1980년대면 하루에 노가대 일당이 10,000원 됐나? 내가 모르겠어. 내가 노가대를 고등학교 때 내 처음 뛰어봐. 고2 때. 내가 9학번이야. 93년도야. 94년도인가? 93년도구나. 내가 저기 그 일당 노가대를 처음으로 뗀 게 고2 때 처음으로 뛰어. 그때 얼마 줬나? 4만 원을 줬어. 일당이 4만 원에서 그 당시에 하루 노가대 일당이 4만 원이야. 일당이 4만 원에서 일당이 4만 원. 93. 내가 노가대를 저기 인력사무소 와서 처음으로 한 게 고2 때 가서 해. 일당을 내가 처음 그 받은 게 그 4만 원을 받았어. 93년도. 그러면 어떻게 냐 시계에 몇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 10개 가까이 살 수 있어. 하루 일하면. 하루 노가대판에서 일하면 시계 10개를 살 수가 있어. 근데 소련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런 시계 하나 살려면 일반인들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시계에 못 사. 못 사요. 겁나 없어, 그런 시계가. 시계 자체가 비싸. 그러니까 이제 소련 사람들이 한국에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시계를 사고 싶은 거야. 1980년대. 우리나라는 시계 그거 하루 노가대 일당 하면 10개 사. 10개 다 쉬워.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차고 다니는 거지 못 차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근데 소련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 평생 동안 돈을 모아도 시계를 못 사. 못 사. 시계 하나를 못 사. 원체 귀하고 비싸게 돼. 근데 한국이랑 나서 어떠냐? 겁나게 싸. 돌아다니.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저걸 차고 싶은 거야. 한국제 저 시계가 너무 이쁘고 좋아. 좋아.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자기네 나라면 대박을 할까? 그러면 어떻게 장사가 되잖아. 그러면 뭐야? 그건 자본주의야. 그거 걸리면 어떻게 뒤지는 거야? 맞죠? 자, 소련이나 공산국은 공산국가야.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산 싼 시계를 띄워가지고 소련에다가 비싸게 팔면 어떻게 돼? 이건 장사야. 이건 뭐야? 자본주의 장사야. 그럼 걸리면 죽어. 죽어요.